자, 오늘 9월 28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보느라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진짜 미친 시장이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뉴스가 이게 이 정도 빠지려면 사실 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 3.47%가 빠졌고, 코스피가 지금 2.45%가 빠졌습니다. 뉴스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가 빠지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인데, 어, 아시아 시장 좀 볼까요? 아시아 시장을 좀 보면은, 일단, 오늘,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1.58% 빠졌고요. 니케이가 어딨나요? 니케이가 좀, 니케이도 1.5인가요? 니케이가 1.5, 상해가 1.58, 이 정도 빠졌네요. 우리만 두 개 빠졌네? 그죠? 거기다 니케이는 금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하락분을 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한중일 중에서 대만은 얼마 빠졌나요? 대만은 좀 많이 빠지긴 했네. 2.6 정도 빠졌는데 그것들을 쳐도 우리가 더 코스닥까지 친다면 더 많이 빠진 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유, 실제로 주변에서 심리가 너무 불안하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됐죠,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는 거에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이제 이데일리에서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장이 왜 빠지는 거 아니야? 미쳤다, 장이. 그랬더니, 장이 쪽팔려서 빠진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 뭐라 그럴까, 심리가 지금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높으신 분들께서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제에 관심을 지금 안 갖는 것 같죠.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돈 스파이크 뉴스가 계속 뉴스의 메인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 스파이크가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심이 엄청나게 불안하다. 라는 거 하나를 보고, 물론 오늘 이제 저기 수급을 보면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판 건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1,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1,300억, 그리고 기관이 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옵션에서도 보면은 콜옵션에서 외인 기관 둘 다 상당 베팅, 풋옵션에서 외인 기관 둘 다 공이 하방 베팅했습니다. 상방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로 보면은 옵션을 보면은 양쪽 다 외인 기관 모두 상방 베팅입니다. 선물로 보면은 외인이 상방 베팅이고 기관이 하방 베팅을 했습니다. 기관이 오히려 사실은 하방이 셌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현물에서 1,500억 매도를 하고 현물에서 저기 코스닥에서 1,30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양쪽 합하면은 2,800억 매도인데, 선물에서는 5천억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를 봤을 때는 기관이 매도폭이 큰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심님 이 정도의 만약에 매도세고 매수세라면 사실은 이 정도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한 1%에서 1.1% 정도? 1% 안팎 정도면은 무난해요. 왜냐면 우리가 월요일에도 엄청 빠졌잖아요. 월요일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은 8월 그 중순 고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15%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 시작했나요? 15%면은 이제 긴축 시작했을 때 15%예요.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역시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글쎄 잘 안 보죠. 빼볼게요. 20% 19점 몇 프로니까 20%가 가까이 다 빠졌어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20%예요. 이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이건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는 긴축에 대한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많았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가 너무 안 좋게 생각이 되고, 둘째는 정부의 무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월급 받아갈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월말이니까 월급 받으면 뭐 할까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율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달러 엔 환율입니다. 달러가 앞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실제로는 USD KRW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입니다. 달러 원 환율.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엔화가 지금 0.09%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8% 하락입니다. 오히려 하락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 쭉 보면은 올라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8%대 올라가는 데 있네요. 남아프리카 란드 이런데, 그 다음에 터키 리라, 그 터키 리라 지금 0.35% 올라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소 0.45, 그 다음에 다 올라가는데 0.3%대 4%대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대체적이고, 많이 올라가는 데가 태국 바트 0.88 올라가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제가 아까 봤을 때 0.88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위안화가 위안화가 아까 0.88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찾으려 그러니까 또 안 보이네. 달러 위안을 한번 볼게요. 달러 위안. 미국 달러하고 위안, USD, NC, Y. 위안화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0.97%까지 올라갔네. 7%대 돌파하니까 0.97%입니다. 위안화도 엄청나게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하지만 우리 환율은 1.04. 그 좀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1.1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쓰고 있을 때 글씨 쓰고 있을 때 1.19였고 그 위안화가 0.88이었는데 지금 위안화는 조금 더 올라가고 우리는 조금 빠져서 지금 1.11입니다. 1%대 올라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엔화가 환율 방어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환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들이 오히려 일본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대응을 한다. 그럼 환의 가치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엔화의 가치는 고정값이라고 치죠. 옛날에는 10원 가지고 1위안을 샀으면은 10원 가지고 1위안을 샀으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통화치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20위안을 가지고 20원을 가지고 1엔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10원 한 개 가지고 될 게 지금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갭이 벌어지니까 먼저 엔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들. 나중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10원인데 나중에 20원 차용 정도로 갭이 벌어졌을 때 다시 들어오면은 10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원이 20원이 되는 매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방어를 일본이 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후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환방어를 했다고 했는데 자금이 그때 얼마 들어갔다? 한 몇 조 3조인가? 기억 들어갔는데 지금 그 일본에 30조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을 방어하려면은 제대로 방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돈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율 차가 일본이나 중국계 자금의 유출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지금 투심이 너무 안 좋고, 뭐 전 국민 지금 특히 평가하고 있고, 지금 들리시죠? 뒤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니까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 터져서 그런 거 아니냐. 유럽 한번 볼까요? 현재 만약에 그것과 러시아 리스크가 큰 리스크, 시장은 오늘 우리 시장을 코스피 2.5, 코스닥 또 막판에 끌어올려서 2.5, 3.5입니다. 그랬으면은 유럽은 더 빠졌어야 되죠. 최소한 우리만큼 빠져야 되는데 거의 다 1%대 중반 정도의 하락입니다. 1%대 중반 정도 하락입니다. 우리만 지금 진짜 연관이 돼 있는, 노르드스트림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유럽 국가들도 1%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무슨 그걸로 1.5, 2.5%, 3.5%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빠졌으니까요.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 신용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좋은 종목도 오래 들고 가면서 버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긴축 리스크, 경기 침체 리스크로 개박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세계 흐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게 많았다면 오늘, 그리고 아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시장이 심리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게 심리가 좀만 더 개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데, 이게 계속 별거 아닌 구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싸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지금 그 구설 대응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내일은 시장이 장초에 엄청나게 개파락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분기점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무슨 분기점이냐? 살려면 내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용이 내일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지금 지수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개 종목들 조금 이렇게 돌려보니까 지수 선물이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왔나요? 지금 좀 다시 내려왔네요. 아까 제가 1.1%대 넘게 빠지던 지수 선물이 0.8%대까지 0.6%대 5%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시간 외에 시장에서 조금 종목들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보면은 카카오도 0.88%, 지금 네이버 1%, 에코프로 1.4%,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현대차 0.56%, 삼성전자 0.57%, 지금 시간 외에서 다 빠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신용 막으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음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 내일 거의 장전은 오션 뷰가 펼쳐질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 삼전이나 정말 이제 신용 없는 종목들, 삼전 신용이 지금 0.17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대부분 한 2, 3% 정도 신용이 껴 있습니다. 많은 게 이제 뭐 8, 9% 되고, 진짜 많은 건 막 12%, 13% 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일 신용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수습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털리고 이제 새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걸 갖고 끌어올리는지 최소한 받아주는지를 내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신용 관리 좀 하시고, 쓰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신용 안 쓰는 게 좋죠. 지금 같은 시장에는 쓰시고, 그리고 일단 내일 개파락 이후에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하락은 글로벌보다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우리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지금 저점 깼죠. 진짜 이 저점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걸 너무 쉽게 깼더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걸 다 부셔버렸는데, 보시면 대만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대만도 어제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만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빠져서 대만도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을 보면서 같이 반도체 섹터가 강하니까 대만이 빠지면 우리가 빠진다고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낙폭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봤을 때 우리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대만이 같이 영향을 받는 느낌이었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딱 전저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시장이에요. 일단 전저점에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하는 정도, 이 정도가 맞는 시장이고, 상해 한번 볼까요? 상해는 전저점 내려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한번 볼까요? 그 저성장이라는 니케이도 그래도 전저점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약간 위에 있고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죠. 우리나라가 뭐가 이렇게 못 나가지고 개작살이 날까? 지금은 단기 수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버텨가면서 대반등, 공격적인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 방어주 갈란다, 한국전력 살란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KTNG 살란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방어주로 역할을 하고 있던 걸 던지고 대반등을 빨리 먹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계좌를 빨리 때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락 나온 종목들 중에서 실적 안 좋고 세력들이 한번 먹고 뱉은 종목들은 지금 차라리 정리를 하고, 손실이 크더라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만에 코스피 20% 빠졌어요. 그러면 개별주는 30% 40%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한 방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거의
37.59니까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4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개별주가 70% 마이너스라는 게 평타일 수도 있어요. 안 팔고 가만히 있어도. 근데 거기다가 매매를 좀 돌리면서 단타 친다고 했다가 더 물리고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8, 90% 마이너스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열심히 물을 타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오히려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어주들을 지금 쌓아갈 때가 아니고 방어주들을 정리하고 반등을 노리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를 우리가 믿으면서 주식을 한 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저가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미국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일 장전에 무조건 반대 매매 나오고 그 반대 매매를 턴 이후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